자, 식전 운동을 주의해야 될 분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근손실의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적으면서 지방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늘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복운동, 식후운동, 다이어트엔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요.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요. 밥을 먹기 전에 운동하는 게 좋을지, 또 식후에 운동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밥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하자니 힘이 딸릴 것 같고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자니 위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어떤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찾아뵈었는데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에 대한 연구는요. 지금까지도 아주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 연구를 뒤집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식전 운동이 좋다, 식후 운동이 좋다라고 단정 짓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목적에 따라서 공복 운동이 좋을지 식후 운동이 좋을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의 운동 목적이 다이어트, 즉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식전에 하실 것을 그래도 추천을 드리고요. 근육 증진이 목적이라면 식후에 운동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요. 식전 운동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식사를 하기 전, 즉 공복일 때 우리 몸은 저혈당 상태가 되죠.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당 대신에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게 됩니다. 식전 운동을 하면요. 식후 운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을 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국 글래스코대 연구진은요. 식사 전 운동과 식사 후 운동으로 나눠서 지방 연소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식사 전에 하는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33% 더 지방을 태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완전한 공복 상태인 기상 직후에는요. 걷기 등 약한 운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또 식전에 운동을 하면요. 몸이 가벼워서요. 운동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운동 후에 섭취하는 음식이요. 손상된 근육에 그대로 흡수되어서 체지방이 쌓일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공복 운동은요. 3-4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에서 걷기 등 약한 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단지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동 후에는요. 배고픔이 급격히 찾아오지만 과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한 접시 정도 먹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1-2시간 뒤에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진대사율이 낮아지면서 열량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식사할수록 살이 덜 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요. 식후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요. 에너지가 남으면요. 이를 근육에 글리코겐, 즉 농축된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글리코겐이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글리코겐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근육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 몸속에 충분한 단백질이 저장되어 있으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하기 2-3시간 전에 잡곡밥, 잡곡빵 등의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과 살코기나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미리 먹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연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식전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다른 의견의 연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데일리메일에 보도된 영국 서리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요. 체지방을 더 잘 빼려면 성별에 따라서 효과적인 운동 시간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연구에서는요, 남자는 식전 운동이, 여자는 식후 운동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요, 성인 남녀 30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고강도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의 경우에는 식사 전 운동을 하면 체지방률을 8% 더 태웠으며, 여성의 경우는요, 식후에 운동을 하면 체지방률을 22% 더 태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서요, 이 연구를 이끈 아담 콜린스 박사는요, 탄수화물에 대한 남녀 신체 반응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남성은요,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 영양소들이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므로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적어지는데요, 여성의 경우는요,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서 탄수화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을 먼저 태우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운동 전후로 음식을 먹을 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참 궁금해요. 우선 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지방은 소화를 방해하고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보다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로 구성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많은 다이어터들이 탄수화물을 목표를 방해하는 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요, 비만이나 당뇨 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크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이 정설이죠.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과하게 드시면 안 되지만요, 아예 섭취를 끊을 수는 없고요, 끊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흰 쌀밥이나 빵, 과자, 라면 등에 있는 단순당보다는요, 현미나 잡곡 등에 있는 복합당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적당히 섭취하고 운동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식전에 운동을 할 것인가 식후에 운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식전 운동을 추천하실 분들, 식후 운동을 추천하실 분들, 그리고 식전 운동이 위험하신 분들, 식후 운동이 위험하신 분들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손실의 우려가 없는 분들은요, 식전 운동을 충분히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식전 운동을 주의해야 될 분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근손실의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적으면서 지방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근손실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공복 시간에 운동을 하시면요, 근손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 환자예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공복에 운동을 하시다가요, 저혈당에 빠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요, 공복에 운동하시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식후 운동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요,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식후에 바로 천천히 걷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요, 천천히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 운동을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근육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식사를 단백질로 충분히 하신 후에 한두 시간 후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 우리가 식후 운동으로서 상당히 좋은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식후 운동을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식도염 등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폐가 그닥하게 채웠는데요, 막 근력 운동하시고 그러면요, 여기까지 막 넘어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기 때문에 위와 식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식후 운동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헬스장에 가는 것도 힘든데요, 식전, 식후를 따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각자 생활에 맞게 운동하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바쁘시다면요, 바나나 같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식을 가볍게 섭취하시고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보통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낮에는 에너지가 충분할 때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식전 운동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어르신 분들은요, 체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후 운동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요,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 중에 다이어트에 어떤 운동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식전 운동이 좋을지 식후 운동이 좋을지 생각하셔서 스스로 맞게 생활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